이 고객 돈을 모아서 대신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운용사, 뭐 투자자문사 이런 분들인데요. 이 성적이 천양지차더군요.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펀드 매니저 한 분 모시고요. 지금 방향성이 없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장세를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투자하실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하기 좀 힘드시죠? 예, 늘 힘들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 최근 시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움직임이 없지 네.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 과거 상황하고 이렇게 특별히 변화가 많이 있다. 그런 큰 장세 자체는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 이제 어려운 점은 뭐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페트라 자산운용에서는 그 현물 주식에 관련해서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라고들 요즘 얘기를 많이 예. 하더군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투자 바탕을 두고 네. 하고 있고 그 뭐 가치 투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주가가 더 싸면은 사는 아주 뭐 큰 틀에서는 그 방향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우리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종목 그냥 그 기업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싼 종목을 사가지고 계속 그냥 갖고 있다가 네.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적정한 평가를 받거나 오히려 더 시장의 평가가 더 내재 가치보다 더 높아지면 이제 파는 예. 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일견 뭐 맞는 예. 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 대표께서 보시는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은 어떤 걸 이제 주로 생각하시며 투자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사실은 정확한 개념적인 이제 정확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않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예, 뭐 내재 어렵죠.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누가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그렇죠. 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제 거기서 어려운 점이 이제 하나 오는 거고 또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더 쌀 때 산다고 하지만 또 마냥 사실은 회사도 변하기 때문에 또 네. 내재 가치도 변하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은 경우 예. 사실 내재 가치보다 또 비싸져도 음.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그게 내가 비싼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사실 내재 가치가 바뀌었는지 이런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사실은 계속 회사를 분석하고 또 업황을 보는 거는 계속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만 그냥 마음의 평정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그 페트라 투자자문의 고유 자산이 아니잖아요. 고객들 예. 자산인데 고객들을 잘 설득하셔야 될 게 또 자산운용사의 대표나 또 책임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환매 요청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제 못 버티겠다고. 그러고 나서 돈을 내드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현업에서 보시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당연히. 음.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네.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주가가 아무리 회사가 분석을 잘하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예.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믿고 맡겼다고 해도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고 돈을 맡겨서 주가가 예. 빠지면 그것도 돈도 수수료도 주면서 맡기는 예. 거잖아요. 예. 확신이 그만큼 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는데 또 반대로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투자 방식 자체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하고 잘 맞아야지 투자도 네. 잘 할 수가 있는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환매가 오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어려워지고 또 한 네. 가지는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회사의 목적은 이제 고객이 정말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게 예. 환매가 들어오면은 또 그런 것도 사실은 예. 또 고객한테 좋은 결과를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예.
주게 된 거라. 그런 그래서 부분이 좀 투자도 어려운 것 잘 하셔야 같습니다. 되지만 예.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십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그 관계도 굉장히 예. 잘 하셔야 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저도 이제 뭐 간접 투자를 조금씩 해 예. 봤습니다만은 주식이 올라가서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이메일이나 예. 또 문자 같은 게 많이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탁 오는데 퍼포먼스 안 좋으면 그게 좀 뜸해진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는 어떻게 이 투자자들과의 릴레이션십을 좀 그 더 평상시에 돈독하게 하셔놔야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예. 위기가 왔을 때 좀 버티자고 했을 때 또 신뢰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잘 꼭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좋고 막 올라갈 때는 사실 예. 많이 관심들이 없으세요. 보통 그럴 때는. 그래서 잘 거꾸로. 되겠지? 네. 예. 근데 주가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고객과의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간과했던 것들은 사실은 너무 이제 원칙적인 저희 이제 원칙적인 입장 이제 회사가 괜찮고 뭐 주가가 떨어져도 단기적이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네. 고객과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저희랑 관계가 있는 고객이다 보니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뭐 관계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수익이 나면 그뿐이지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이 투자의 여정이라는 게 보면 짧지 않고 예. 또 항상 아스팔트 길로만 갈 수가 없는 게 진창길에도 가고 또 뭐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그런 이제 투자의 여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 투자자와 매니저가 좀 호흡이 잘 맞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면은 결국 최종적인 목표라는 게 이제 펀드를 해산한다든지 돈을 돌려줬을 때 수익이 좋아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있는 건 사실 버티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시선 시간에도 한번 그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뭐 우리 타이틀을 셀리와 머피 뭐 이렇게 그 잡아봤습니다마는 가는 종목만 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는 종목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1등 종목 또 삼성전자를 필두한 이런 비싼 종목에 대한 접근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좀 이 투자의 스타일을 좀 바꾸라고 권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가시투자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결국에는 회사 가치,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뭐 대형주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뭐 주가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또 몇 년 동안 소외된 그런 주식들이었고 또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빠져서 사실 회사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이 많았는데 올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기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잘 안 나가는 소위 말하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작년까지 몇 년 동안 사실은 잘 나가던 종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비싼 그러한 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정을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뭐 주가가 올해 얼마큼 올라서 따라 추격 매수를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가에서 가치 얼마큼 싼지 얼마큼 비싼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근데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원칙과 이 교과서적인 어떤 기본기를 지키는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수익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죠. 이제 올해도 한 3개월여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참 올해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연초부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뭐 주시장이 뭐 붕괴할 정도로 크게 빠진가 했더니 또 뭐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가 왔고 또 미국 금리 가지고 이렇게 또 설왕설래가 많았던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미국 대선이 또 11월에 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에 남은 우리 장세 또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세 이제 주가 전체로 보면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조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항상 어떤 업종이 올라가면 일부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 전체 코스피 지수는 변화가 없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일부 오래 잘 나가는 종목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제가 이제 또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뭐 모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오른 그러한 종목들이 아직도 싼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싸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주식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어떤 면에서 또 우리나라 이렇게 또 오르는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또 반대로 이런 쏠림 현상이 강한 이런 걸 볼 때 좀 과해질 정도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그런 있다. 예, 네. 계속 추세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투자를 하신다는 그 매니저를 하고 계신 분한테 뭐 지수대에 대한 전망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질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 지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이 지수대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뭐 되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치 투자, 그러니까 싼 주식을 찾는 노력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주식시장에 이제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 경험칙이라는 게 있고 예. 또 이렇게 그 경험칙이 쌓이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저희가 이런 시간에 모시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60포인트 선에 이제 와 있고 2000포인트 넘어서 한동안 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이 모여 있는 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지수 전망이 참 이제 어려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긴 한데 이제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가중평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네. 사실 올해부터 이제 대형주가 좀 상승세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가 상승할 때 지수의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인 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대형주 그런 상태가 면에서 더 계속될 거라고 보면 예,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분명히 이제 대형주의 주가는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펀드에 돈을 맡겨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개별 펀드 매니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직접 이 대면해서 만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 주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사실 많지 않죠. 뭐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꼴랑 뭐 한 2천만 원 맡겨놓고 내가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나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페트라 투자자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운용 업계라든지 투자자문사 이런 고객 돈을 위탁해서 운용하는 애들의 어떤 팔리시가 있습니까? 고객이 그렇다고 뭐 계속 다 만나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고객들을. 어떤 팔리시들이 통상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팔레스가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같으면은 사실은 가능하면 아까도 이제 그 고객과의 소통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회사라는 게 제한된 인력으로 운용에 또 운영 리서치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고객들을 다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개별적인 뭐 그런 걸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뭐 좀 공통적인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뭐 생각이라든지 또 뭐 장세라든지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서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자주 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조금 뭐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간접 투자가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투자 자문사였다가 이제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을. 근데 이제 펀드 구조가 되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고객과의 거리가 더 생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중간에 이제 판매사가 있고 판매사와 고객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고객하고 이게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동시에 다 있는 있군요. 거죠. 예, 예.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뭐 좋아 보이지만 또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기는 조금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분쟁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주식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김수학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 주식창 채팅방에서 이 10월 이후에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힐러리 후보가 압승을 하고 됐을 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힐러리 후보가 의료비 절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질문은 국제 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 낙폭 과대 종목 가운데 실전 호전이 기대되는 이 종목이나 업종이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시청자들의 참여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뭐 미국 대선 질문을 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어차피 뭐 가치 투자라는 게 실적이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의 상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뭐 자산을 배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실적이실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또 아마 섹터별로, 업종별로도 그게 대충은 이렇게 가늠자를 가지고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위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이제 그 뭐 실적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동안 실적이 계속 나빠진 게 좀 이제 바닥에 오지 않았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인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업종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좀 들어주시면 뭐 투자하시고 있는 포트를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렇게 비교적 그 전략적인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좀 확 다가올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뭐 배터리 사고 때문에 좀 멈추긴 했는데 이제 작년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실적이 조금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도 빠졌지만 네. 그거랑 관계없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훨씬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실적이 작년 좀 기준으로 볼 때. 작년 보면 근데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이상으로 또 주가가 반응하는 항상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실적 뭐 분기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사실 이제 실적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항상 이게 부침이 없이 계속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오히려 거꾸로 실적이 조금 나쁜 회사들이 언제 좋아질지 위주로 이제 많이 좀 보는 경향이 이제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이제 국내 경기 자체가 뭐 갑자기 이렇게 화랑새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뭐 그거야 뭐 시각이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개별 회사를 볼 때 뭐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사실은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뭐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그 뭐 6월 뭐 이제 사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 또 중국에서 어떤 보복 조치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이슈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네. 이슈 해결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뭐 중국도 해외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은 뭐 지금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나. 반대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장기적인 거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보면은 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추종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주식을 추종해서 사서 주식 투자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는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회사가 그 실적이 나빠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반영해서 더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이 정도 시점을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관찰하고 또 주식 투자의 대상으로 놓고 보고 또 경제 외적인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면 사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원론적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잊기 쉬운 그런 화두를 주신 것 같습니다.